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편안하고 든든한 부동산 중개와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 유리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포스팅 읽기 두 번째 편이고요. 제가 그동안 2020년 7월 31일 날 개정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세 가지 주요 개정안을 시리즈물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왔는데요. 그중 마지막 3탄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등 꼼꼼히 보기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3대 개정안 중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법률을 공동으로 소관하여 주택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두 가지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분쟁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두었고요. 그 외에는 지자체 실정을 고려해서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의 조정위원회를 둘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법률구조공단과 더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와 한국부동산원, 예전에는 한국감정원이라고 했었죠. 이 두 곳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담 연락처 및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연락처와 방문 상담이 가능한 곳을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입니다. 제30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통용되는 협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라고 지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와 다른 양식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실제로 계약서에 주로 사용되는 계약서이고요. 임대차 계약서하면 흔히 연상되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이 협회 양식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정한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9가지 위주로 작성된 양식으로 특약사항에 별도 기재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 대한 권리 강화를 지향하며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지 않으니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당사자들을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양식은 관행상 오래 사용해오던 친숙한 양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죠. 물론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강력히 요구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계약서를 계속 병행해서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말할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발전 과정에 따라 그 양식이 변천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양식이 발표된 그 취지는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 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해서 2013년 7월 10일 날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었죠. 이후 2016년 5월 29일 날 제30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이 신설되면서 그해 11월 30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이 양식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신설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대폭 강화되었던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서 크게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총 페이지 수는 4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임대차 이 표준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충실한 작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거래의 신뢰를 높이고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4페이지를 블로그에 올려보았습니다. 보이는 양식을 보면 붉은색 네모 표시가 있고요. 또한 노란색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칸별로는 숫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래 하단에서 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빨간색 부분은 이번 2020년 7월 30일 개정된 부분을 주로 그 내용을 반영한 부분을 표시한 것이고요. 노란색 부분은 기존 이 표준계약서가 제작된 첫 해부터 있었던 양식입니다. 세부적인 단어가 추가된 경우는 있지만 노란색은 2013년도부터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첫 페이지였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5번, 6번은 그 입주 전 수리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는 그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은 임차주택을 임차인이 입주한 뒤에 사용하고 관리하고 수선하는 의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계약서 당일날 거주 전에 이렇게 사전에 서로의 부담 부분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후에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양식이라고 보여지네요.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역시 붉은색은 2020년 7월 31일 개정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노란색 분은 2013년 첫 제작 당시부터 있었던 조항이고요. 조항이 아니라 특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세 번째 페이지는 이 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 중요 사항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 기간 중, 그 다음에 계약 종료 시를 구분해 놓고 있으니 계약하기 전에 미리 반드시 읽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양식은 이번 개정안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돼 가지고 임대인이 9가지 거절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에게 거절을 통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거절의 통지를 이렇게 별지 이 형식으로 만들어 두었네요. 이 양식의 표기를 하면 의사표현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빨강과 노랑 이거를 특징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에 구두 설명했던 걸로 가름을 하고요. 이 내용은 그냥 정리된 표로만 혹시 나중에 보실 수 있다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의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이상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끝으로 이번 2020년 7월 30일 개정 주택임대차 보고 3대 개정안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블로그 포스팅 읽기 유튜브 과제 또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